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요즘에 주택에 대한 규제가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주택이 아닌 비주택 시장에 투자를 하시는 이 수요자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표적으로 건물, 빌딩이겠죠. 빌딩, 그리고 이런 상가,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들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요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또 비주택이 있습니다. 분양을 많이 하고 있죠. 바로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일명 생숙이라고 부르죠. 자, 오늘은 이 생숙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인식이 없이, 인지가 없이 이 상품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분양 광고에 속고, 그리고 이 프리미엄, 초반 프리미엄이 붙는 현장들이 몇 있다 보니까 이것만 보시고 그냥 잠깐 단타야겠다 들어갔다 물릴 수 있는 상황에 있는 현장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은 알고 투자를 하시려면 해라 라는 취지로 오늘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하단에 멤버십 가입 눌러주시면 놀라운 부동산 전용 멤버십 강의까지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자, 제 채널에 보면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부동산 중에서 넘버원 최악을 꼽은 영상이 있습니다. 바로 분양형 호텔이었죠. 분양형 호텔이었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숙박시설입니다. 호텔도 숙박시설이죠. 근데 생활형 숙박시설, 말 그대로 숙박시설입니다. 그래서 생숙도 이제 숙박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비주택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거를 주택으로 여기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저기에서 일단은 우리가 주택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주택은 이제 안정성을 가지고 있고 환금성을 지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택 투자, 특히 아파트를 주로 했던 건데, 자, 여기도 생활형 숙박시설에 장기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또 많다 보니까 이것을 주택으로 혼용하시는 분, 혼돈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게다가 여러 가지 광고들도 많고, 또한 이 전매가 마음대로 가능하니까 초반 프리미엄 어느 현장에 뭐 1억이 붙었대더라, 2억이 붙었대더라,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 단기적으로만 너무 보시고 돈만 생각하시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진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 생활형 숙박시설이 갑자기 인기가 많아지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요. 일단은 돈은 있는데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가지고 있고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는데 이 마음은 급한 거예요. 돈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이런 시기가 되니까 그러면 규제를 받지 않은 비주택을 한번 보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빌딩, 상가, 뭐 지식산업센터, 오피스 뭐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비교적 이 주택에 가까운 것이 뭡니까? 이 생활형 숙박시설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는 주택 투자를 선호하지 않습니까? 왜? 수요가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임대도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이 상업용 부동산보다 공실률이 훨씬 더 낮죠. 그래서 이러한 수요 안정성과 또 환금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택, 특히 아파트에 투자를 선호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다른 비주택들 보면은 이 주택에 있는 이 카테고리를 맞출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서 그나마 맞출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생활형 숙박시설이더라. 그래서 이 많은 수요자들이 이쪽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과 이제 업무용 오피스텔로 나뉘게 되는데,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일부의 규제는 피해 나가잖아요. 이 취득세라던가 뭐 청약 점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던가 이런 절반 정도의 그 메리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대출이 일반 아파트나 주택에 비해서 더 잘 나오다 보니까 지난 임대 입법 시작된 이후로 8월이죠. 그때부터 올해 상반기, 이제 6월이니까 이 사이 기간에 오피스텔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 2020년 8월 이전만 하더라도 오피스텔 값이 이렇게 급등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앞선 이 메리트 때문에. 그만큼 갈 곳
잃은 돈들이 많다라는 것이고, 특히 실수요자의 경우에는 전셋값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차선적인 이 오피스텔을 매수하는 전략을 취한 수요자가 상당히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할 때도 이 오피스텔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는 이제 방향성을 잃은 거예요. 이제 오피스텔 투자가 아니라 다른 곳을 찾게 되는 겁니다. 네,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자, 같은 돈이면은 뭐 다른 거 투자할 게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작은 자본으로 그나마 할 수 있고 규제를 안 받을 수 있고 또 안정성을 어느 정도 취할 수 있는 게 주택 비스무리한 게 뭐가 있을까가 이 생활형 숙박시설의 인기를 만들어낸 비결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이들 대다수가 상업지에 위치하다 보니까 위치는 정말 기가 막힌 현장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또 한 번 혹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투자하시는 것은 좋으나 이 생활형 숙박시설이 뭔지, 그리고 특징은 뭔지, 단점은 뭔지 이건 정확히 알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 생활형 숙박시설은 무엇인가? 자, 한마디로 함축적으로 표현하자면 하이브리드 주거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호텔,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 여기에 장점이 결합이 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과거에 우리가 많이 쓰였던 말, 바로 레지던스, 레지던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이 주택에 대한 규제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때 한창 그 당시, 2000년 하반기 그 당시에 또 레지던스 분양이 그때 한창 또 인기였던 적이 있습니다. 네, 기억들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는 생활용 숙박시설이 또 인기다. 역사는 또 되풀이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자, 그래서 보면은, 호텔 같은 경우 이제 취사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근데 호텔에서 취사가 가능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즘에 지을 때 보면은 이 아파트와는 이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이 시설을 잘 해놓는 게 또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호텔과 약간 달라진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 개별 등기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어떤 소유권이든 내 이름으로 등기가 돼야 안전하다. 이 얘기는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분양형 호텔 경우에는 이게 안 되니까 황금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호텔보다 훨씬 나은 이 황금성을 지닐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개별 등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전입신고도 이 호텔은 할 수가 없죠. 근데 이 생활형 숙박시설은 일정 요건만 맞추면 전입신고도 가능하다는 것이 또 특징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점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투자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다고 하는 겁니다. 왜? 지금 돈은 있고 메리트가 좀 있으니까. 그 메리트 한번 보죠. 생수는 왜 늘어나고 있을까? 지금 기가 막히게 지금 인허가량이 늘어났습니다. 2019년 대비해서 2020년은 17% 허가 물량이 증가를 했고, 자, 이번에도 지금 생숙 현장들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인지 능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알고 투자하자. 이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점인데, 자, 규제에서 자유롭죠. 당연히 주택이 아니니까. 그리고 청약통장 당연히 필요 없고, 가점도 필요 없죠. 그러니까 뺑뺑이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분양도 많아서 그냥 계약만 하면 되는 현장도 많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뭐 당연히 전매가 가능하죠. 주택이 아니니까 전매도 가능하고 분양권 상태로 거래도 되고 또 파는 게 되게 자유롭고 과세에 있어도 중과가 아니라 일반 과세로 들어가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메리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서 얼마 벌었대라는 소리가 정말 많이 들리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만 보시고 진입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이 난개발이 또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침을 내렸죠. 자, 생활형 숙박시설 규제 들어간 겁니다. 자, 불법 주택 사용에 대한 조치 계획에서 이제 신규 이제 분양 시작한 단지들 얘기를 하는 거죠. 신규 생활형 숙박시설은 용도 명확화, 건축법령 용도 정의의 생활형 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숙박업 신고 필요시설임을 명확화한다. 예, 그리고 분양 공고할 때는 주택 사용 불가, 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무조건 명시토록 하는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고요. 또 허위 과장 광고, 허위 과장 광고가 많이 있었으니까 그러겠죠. 예, 생활형 숙박시설에 주택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허위 과장 광고로 사업자를 고발 조치토록 지자체에 공문 시달. 이 말은 뭐냐면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파트, 그러니까 주거시설의 대체제인 것처럼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으니까 조심해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미 분양했던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지도 강화,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택 용도 사용은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라는 안내문 제작한 다음에 이 배포해서 행정지도 강화해라. 이행강제금 대상이랍니다. 근생이랑 똑같은 거죠. 근린생활시설에 주택으로 이용하는 것들 많죠. 빌라를 보면. 그것도 이행강제금이 평생 붙습니다. 그와 같이 처분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용도 변경 추진. 오피스텔이나 주택으로 용도 변경토록 유도한다. 예, 주거용으로. 예, 그래서 이제 자진해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이거는 비주택의 메리트 때문에 했는데 주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택수에 합산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생수는 주택 용도 금지다라는 것을 필히 인지하시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저는요, 이 생활형 숙박시설은 수익형으로 봤을 때 자리가 좋고 이 비즈니스적으로 좀 이러한 숙박시설이 부족한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들이나 아니면 관광객들이 좀 몰릴 수 있는 자리, 뭐 이런 자리를 수익형으로 돌린다. 장기 투숙객을 받아서 수익형으로 돌린다. 이거는 오케이. 수익형으로는 괜찮다고 좀 봅니다. 네. 근데 시세차익 용도로 이걸 한다? 그거는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세 차익이 높은 부동산들의 공통점은 환금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자, 이것은 수요자가 한정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야말로 너무 한정됐기 때문에 환금성이 부족하죠. 환금성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시세 차익을 크게 볼 수 없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네. 자, 자세히 보겠습니다. 전입신고는 아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근데 이렇게 전입신고를 받더라도 이 집주인이 깡통으로 돼서 넘어가거나 이럴 때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다 날릴 수도 있다는 거죠. 보증금을. 자, 그리고 주택수 포함 여부가 굉장히 관건이라는 게 아까 그렇습니다. 주택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택수 포함이 돼버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주택수 포함되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생활형 숙박시설 투자하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숙박업 등록이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네, 전입신고에서 주택수 포함되던가 아니면 숙박업을 필수로 등록하던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네. 자, 근데 숙박업은 이거 하나로 등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위탁 형태로 가셔야 되는데 위탁 업체를 끼게 되면 당연히 수익을 일정 부분 줘야겠죠. 네. 한 명이 끼면 낄수록 수익은 줄어든다.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자체 굉장히 귀찮은 일입니다. 여기에 신경 쓸 게 하나 더 늘어난다는 소리죠. 자, 숙박업 등록 필수다. 네, 합법적으로 이거를 비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숙박업 등록 필수. 근데 이것도 쉽지 않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들어오는 이 임차인의 경우, 임차인이라고 하긴 그렇죠. 장기 투숙객의 경우, 이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됩니다. 1금융권에서는 아예 안 돼요. 예, 그래서 뭐 다른 이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이게 굉장히 고질병인데 이게 거의 대다수 상업지다 보니까는 뭐 역세권이나 뭐 이런 위치들에 생겨서 뭐 주차 대수가 많이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주차 대수가 현저히 적습니다. 자, 우리가 주택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이러한 주차 대수가 굉장히 관대한 이 종목들이 있어요. 일단 고시원 같은 다중주택, 예, 다중주택 그리고 오피스텔도 주차 대수가 적은 편이고요.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도 주차 대수가 현저히 작다. 자, 일단은 시행자 입장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주차 대수가 적게 들어가도 되는 현장이 수익률은 가장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룸을 많이 뽑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생활형 숙박시설의 가장 큰 수혜자는 시행자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의 그 차익 용도로 보기엔 좀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다음 매수 수요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아파트는 누구나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생활형 숙박시설은 누구나 원하는 그런 형태의 부동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다음 매수자가 붙으려면 이 수익률이 좋아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한다. 만약에 이제 은퇴를 하시고
이 따박따박 월세를 받고 싶은 분들에게는 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이것마저도 잘 골라야 되는 게 주변에 경쟁 종목들이 많은지도 살펴야 되고요. 경쟁 종목들이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광고나 홍보만 보시고 그게 확정적인 수익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안 되고, 좀 귀찮더라도 주변 일대 월세 수준을 낱낱이 파악하신 다음에 진입하시는 것이 올바른 투자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 생활형 숙박시설에 투자를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은 명심하고 투자를 하자. 이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생활형 숙박시설은 생숙, 말 그대로 숙박시설로 인지하고 투자할 것.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주변 시세랑 비교를 한 다음에 수익성을 판단할 것. 무조건 뭐 초피가 발생했네, 뭐 1억이 발생했네 해서 프리미엄에 착각해서 뇌화부동 매매를 하지 말 것. 그래서 나중에 내가 가져갔을 때 이게 수익률은 어느 정도 될지, 다음 매수자가 붙을 정도로 수익률이 괜찮을지 이 정도까지 파악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인근 경쟁 시설들이 있을 겁니다. 뭐 호텔도 있을 것이고요. 있을 텐데 레지던스도 있을 것이고, 자, 이런 경쟁 시설들의 객실 가동률이 어떻게 보면 공실률을 체크하는 거예요. 70% 이상 되는 현장이 수익이 괜찮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 기준을 잡고 좀 분석을 하셔라. 그리고 처음 지을 때 우리가 분양을 받지 않습니까? 분양을 받고 한 1년, 2년 정도 뒤에 완공이 되는 형태가 많다 보니까 중간에는 선분양을 받는 거 아닙니까? 다 지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시행사하고 운영사의 재무 파악, 능력치, 이런 것들, 브랜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호텔과 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시행사 재무 상태 어떤지, 또 망할 수도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거의 보통 보면은 이제 분양형 호텔이나 이렇게 생활형 숙박시설은 많은 에쿼티, 자기 자본을 필요로 하지 않는 현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돈이 별로 없는데도 이 하는 시행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익형이지 차익형이 아니다. 그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낮은 황금성을 인지해라. 황금성은 곧 시세 차익을 의미한다 라는 것이고요. 또 광고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과대 광고에 대해서 아까도 조치한다고 했잖아요. 확정 수익 멘트, 이 분양형 호텔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월 얼마 보장,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확정 수익 광고는 정말 그 수익을 주긴 줍니다만 분양가가 높아요. 입지가 거의 상업지에다가 뭐 붙어 있는 자리도 많다 보니까 분양가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분양가에 이 확정 수익은 녹아 있다. 분양가에 들어있는 거를 나눠주는 거일 뿐이다 라고 좀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생활형 숙박시설 꼭 이 부분은 알고 투자하자라는 내용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했고요. 저는 이 정도 자본이면 생활형 숙박시설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목들 많고요. 상가도 저렴한 상가 많습니다. 그리고 경매를 활용하시게 되면 요즘에 또 저렴하게 또 상가 진입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다른 종목들이 더 괜찮아 보인다 개인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라부동산 놀부였고요. 만약 오늘 내용 제가 알고 있지 않은 다른 또 중요한 내용들 알고 계시다면, 아니면 틀린 내용이 있다면 하단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 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제 채널 상단에 보면 놀라운 부동산 블로그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거나 댓글 첫 번째 창에 제가 주소를 남겨놓을 테니까 이웃 신청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또 가입 버튼 누르시면 놀라운 부동산 전용 강의, 저번 주에도 하나 올렸죠.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